자, 다음 개념은 명제입니다. 명제. 자,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명제에 우선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명제란 무엇이냐?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은 작은 수이다. 수이다. 이것은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가 작아야 작다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1은 작은 수이다.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2는 짝수이다. 이거는 제가 그렇죠. 2는 짝수라고 참이라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더. x의 제곱은 10보다 크다. 이거이다. x의 제곱. 어떤 x의 제곱은 10보다 크다. 이거는 명제일까요? 그렇죠. 명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x의 제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를 1이라고 하면은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10보다 작고, 또는 x를 4라고 하면은 4의 제곱은 16이기 때문에 1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즉 x의 값에 따라서 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그 문장 자체만으로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제란 것은 참인지 중요한 거짓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바로 명제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제 바로 밑에 조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은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에서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판별될 때, 자, 중요한 문장. 변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돼? 판별된다. 그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거, 이런 거. x의 제곱은 10보다 크다. 이런 게 바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x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가 1이라고 하면은 거짓이 되죠. 왜? 1의 제곱은 10보다 작으니까. 근데 x를 4라고 하면은 4의 제곱은 16이어서 1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되는 것을 바로 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x의 제곱에 이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것은 조건일까요? 조건이 아닐까요? 지금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 무슨 명제? 참인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왜요, 선생님? 왜냐면은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겁니다. 변수를 포함했는데, 그리고 뭐 해야 돼?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즉, 모든 내가 숫자를 다 넣어봐도 모든 실수를 다 넣어봐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됩니다. 즉 참이라고 판별을 했으니까 이것은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개념이 쌓이면 안 됩니다.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에요. 변수를 포함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조건, 참 거짓이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바뀔 때가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진리집합은 그냥 단순하게 해집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집합은 무엇이냐? 여기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만큼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x제곱이 1이다. 자, 이거의 진리집합은 무엇이 되냐? 마이너스 1과 1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갔을 때 그 수의 제곱을 하면은 1이라는 게 참이 되니까 즉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즉 참이 되게 하는 x의 해들, 그 해집합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명제 조건과 부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명제나 조건은 식이나 문장이기 때문에 살짝 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 알파벳 PQR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그거의 부정이란 무엇이냐? 그 결론을
결론을 반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P에 대해서 그거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즉 결론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바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P를 x제곱은 1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부정은 x제곱은 1이 아니다. 즉 이렇게 결론을 바꾸는 것이고, 이거를 조건의 부정이라고 해서 앞에 물결 표시를 씁니다. 기호로 이 물결 표시를 써서 나타내고, 이 물결 표시를 보통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 그래서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은 그 not p, 즉 물결 p로 표시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P, 즉 조건 P의 해집합이 대문자 P로 표시하면은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그리고 P의 부정에 다시 한번 부정을 한 것, 즉 이거 부정을 두 번 하면은 원래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명제에서 명제 P가 참이면은 P의 부정은 거짓이고, 그리고 뭐 명제 P가 거짓이면은 부정을 한 것은 참이 된다. 즉 명제에서 본래 명제가 참이면은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되고, 본래 명제가 거짓이면은 부정을 하면은 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또는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표시하면 or이고, 이거의 의미는 합집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입니다. 즉 영어로 표시하면 컴마가 되고, 이것은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두 조건이 있어요. 두 조건. 그 두 조건에서 P라는 조건 또는 Q라는 조건, 이놈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P를 선생님이 X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Q를 X는 4의 배수 하면은, P 조건 또는 Q 조건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진리집합이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다 되는 이런 놈이 바로 PQ의 합집합, P or Q. 이놈의 진리집합은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 그리고 Q, 이놈의 진리집합은 바로 3과 4의 공배수, 바로 12, 24, 36 이런 놈들이 되는데 바로 P 교집합 Q가 되겠습니다. 또는과 그리고 엄밀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은 or은 합집합, 그리고는 컴마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조건 P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Q의 부정, 즉 한마디로 P 또는 Q의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조건 P or Q라는 조건을 하나로 봤을 때 이 조건 통째로의 바로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하냐? P의 부정, 그 다음에 이 or은 컴마로 바뀌고 Q의 부정, 즉 P가 아니고 그리고 Q가 아니다로 되겠습니다. 즉 해집합을 구해 보시면은 이놈의 해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P 그리고 Q의 부정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지금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의 집합으로.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부르면은 P 그리고 Q 이놈의 부정이니까 이것은 P가 아니고 또는 Q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집합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강의를 좀 멈추시고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명제가 맞아요. 그리고 명제가 맞고 이것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딱 이거 맞는 말이야 라고 판단이 된 순간부터 그건 명제예요. 판단이 안 된다면 그것이 명제가 아닌 겁니다. x 플러스 2x는 3x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여러분 이거 명제일까요? 명제 아닐까요? 잘 보세요.
3x는 3x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선생님이 이거를 살짝 이양하면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여러분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거 어차피 0입니다. 0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어떤 x를 넣어도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이것도 명제가 맞고 참입니다. 이런 혼동, 이런 거를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거를 바로 조건이다 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명제, 참인 명제가 맞습니다. 지금 x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어야 되는데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3의 배수는 9의 배수이다. 이것도 명제가 맞아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6은 9의 배수가 아니죠. 6은 3의 배수지만 9의 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명제였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x-4는 x제곱 마이너스 3x다. 이거는 뭐 바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x값에 따라서 이놈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만약 이 지금 2차 방정식에 해가 들어간다면 참일 것이고 이것은 조건. 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수 전체 집합 두 조건 PQ가 있는데 구하라고 한 것은 이거 P의 부정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Q의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가 될 텐데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이 바로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선생님 수직선에 살짝 포함을 해서 자, P의 여집합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P가 이놈이니까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다의 반대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크다의 반대는 6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놈이 P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Q는 무엇이냐 하면은 Q는 1보다 크고 7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놈의 합집합이니까 진리집합은 x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같거나 작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집합, 진리집합이니까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여기 조건에 표시한 다음에 써 주셔야겠죠. 고생하셨습니다.